안녕하세요. 미주 동부 한인사회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힘써온 KCMB TV와 함께 방송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저는 뉴욕주 변호사 천흥규입니다. Supplemental Needs Trust, 특별 요구 신탁이라고 하죠. S&T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. 이 S&T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방송 중인데요. 오늘은 5번째, 어떻게 S&T를 셋업하고 펀딩을 하느냐, 자금을 집어넣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. 먼저 각종 재산의 종류가 있잖아요. 이 S&T를 상담해 보면 재산 상태가 앞으로 변동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좀 나중에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하지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. S&T가 어떻게 자금이 S&T로 들어오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면요. 일단은 장애인이 성인 되면 SSI 베너핏을 받죠. 대부분 한 달에 한 960불 받고 계시죠. 이거는 장애인 돈입니다. 요것들은 세금 베너핏이 있는 에이블 어카운트,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할 텐데요. 이 에이블 어카운트로 가서 S&T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따로 관리되는 거고요. 나중에 트러스티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Financial Matter Guardian, Conservator, 그러니까 재정 문제 후견인이 요걸 하게 되고요. 요거는 형제가 하기도 하고 트러스티가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 관리돼야 되는 돈이에요. 요거는 별도로 하고요. 그 다음에 S&T가 있어서 대개 사망 보험금 베너피시어리가 S&T로 가게 돼요. 요거는. 그 다음에 리타이어먼트 인컴은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쓰셔야죠. 그래서 받다가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을 경우 요것이 부모님 사망 후에 컨틴전 베너피시어리로 S&T로 가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들도 장애인한테 직접 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죠. 다른 재산들, 대개 한국의 재산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제 아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S&T를 다 해놓으셨는데 한국 재산이 있으셔요. 장애자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.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한국 재산을 갖고 돌아가셔가지고 이 한국 재산이 한국 가정법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국세청으로 상속세 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돈이 이 S&T를 다 미국에 해놓으셨는데 그 돈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 개인 돈이 되죠.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고 안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한국의 돈이 개인 돈이 돼버린 거예요. 장애인의. 그래서 퍼블릭 베너핏이 끊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의 재산은 결국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리퀴데이트 돼서 그 집이 일로 올 수는 없는 거죠. 토지가 일로 올 수 없는 거고 그 현금화가 돼서 그 현금화가 그 재외동포 재산반출 제도 등을 통해서 미국 구자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이 미국 금융재산하고 똑같이 그 다음 단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. 한국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한국의 재산을 남겨두면요, 상속세를 되게 묻게 됩니다. 이게 미국으로 넘어오면 되게 상속세 안 내는데 한국에 있으면 웬만한 1년만 넘어도 거의 50%까지 상속세 내야 되니까 왜 미국에 거소가 있으면 한국 상속세를 냅니까? 이게 미국으로 넘어오는 그 순간 상속세는 프리가 되고 이게 결국은 장애한테 가야 될 귀중한 돈인데 공연히 한국 국세청에 한국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. 미국으로 일단 현금화돼서 넘어오면요, 이 미국의 그 재산들은 S&T로 다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되는데 부모님 쓰셔야죠. 아버님 먼저 돌아가시면 그 할머니가 되신 그 어머님도 그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
이거를 S&T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보냅니다. 한데 그냥 놔두면 이 개인으로 상속이 돼요.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나 윌을 통해서 S&T로 가게끔 해놔야죠. 그냥 그런 게 윌이나 리빙 트러스트가 없다면 개인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꼭 윌이나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 요즘은 리빙 트러스트로 다 하는데 이 리빙 트러스트 또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S&T로 다 가게 할 수는 없죠. 그 형제도 어느 정도 상속 받아야죠. 그래서 이 리빙 트러스트 안에 모든 파이낸셜 에셋이나 비즈니스 소유권이나 또는 뭐 증권 같은 재산, 또 집 문서도 이 리빙 트러스트로 보내야 됩니다. 또 뭐 개인 보석이라든지 개인 소유 페인팅이라든지 그림이죠. 그런 것들도 다 리빙 트러스트로 담기게 해놓고 그 다음에 S&T로 가게 해야 됩니다. 또 리빙 트러스트가 나는 윌을 다 해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윌보다는 리빙 트러스트가 장점이 훨씬 큽니다. 제가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, 한 5만 불 정도만 넘으면 이게 프로베이트 프로세스로 해서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신 분은 아주 복잡한 그 유언 검증 절차, 프로베이트 프로세스를 거치게 돼서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. 요즘 그 옛날에는 이 윌을 많이 하셨는데 베이비 부머가 시니어가 되면서 돌아가시는 나이가 되면서 콜트가 감당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요즘 다른 미국 변호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요, 뭐 1.5년, 뭐 18개월 또는 3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. 이거 자체가 이 윌이 유언장이 이게 밸리드한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물어보는데 이거 한국 변호사가 하는 얘기 아니고 미국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한 것 같아도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이 윌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그 다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되게 자식선에선 좋아도 그 며느리 사위선에서 이 윌에 대해서 다툼을 거는 경우가 많대요. 그래서 다 윌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찔러나 본다는 심리로 다툼을 하는 여지가 이 구조적으로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되게 그 대답 안 하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은 없는지 다 확인하려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코트에 맞게 어카운팅도 해야 되고 이거 다 못합니다. 그래서 변호사 써야 되고 여기서 돈이 들어가서 되게 뭐 10%에서 25% 재산이 그냥 이 프로세스 감당하느라고 나간다고 하죠. 리빙 트러스트는 아웃 오브 코트, 아웃 오브 컨플릭트입니다. 그냥 다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놓은 돈은 코트에 상관없이 이 재산이 상속됩니다. 특히 장애 가정인 경우에는 이 장애자가 이거 다 감당합니까? 다 그 옆에 변호사 써서 그 변호사가 다 해줘야 됩니다. 시블링도 일단 남는 힘이 있으면 자기 생활도 바쁜데 그 형제가 있다면 이 장애아가 이제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 될 그 역할을 해줘야죠. 이 프로베이트, 그 유언 검증 절차 신경 쓰면서 콜트에 불려다니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장애 가정은 더 리빙 트러스를 통해서 S&T로 펀딩 되게끔 추천합니다. 대개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. 텍스 리턴 제가 아는 경우는 이게 너무 그냥 자기가 어떻게 싸게 만든 경우도 있고 너무 케어리스하게 이 S&T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. S&T에서 어떤 장애인이 세금 보고할 때 텍스를 내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거나 또는 케어기버나 트러스티가 이 트러스트 자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페이드 트러스티에 쓸 때 전혀 페이먼트 못하게 해가지고 페이드 트러스티를 못 쓰는 거예요. 형제가 여러 가지 딴 지역으로 잡이 돼서 트러스티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페이드
트러스티가 가능치 않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아주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트러스트를 너무 싸게, 케어리스하게 디자인하면 문제인데 고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내가 저 세상에 떠났기 때문에. 자기가 공부해서 뭐 텍스 리턴을 하시는 분 많죠. 그건 잘못돼도 내가 책임지고 고칠 수 있지만 스페셜 니스 트러스트, S&T는 내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효력을 발생하고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너무 싸게 공짜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싸게 유명한 로펌일 필요도 없습니다. 또 아주 비싼 트러스트 컴퍼니나 뱅크의 트러스트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제공하는 S&T 양식이 있거든요. 그것도 다 자기를 위한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은 한 중간 정도 비용으로 S&T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는데 특별히 릴레이셔널 로열을 추천합니다. 이게 릴레이션이냐 트랜잭션 로열이냐 이거는 관계를 추구하는 변호사가 있고 딱 한 번이면 끝나고 딱 관계가 끊어지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렇게 써붙여진 변호사는 아무도 없고요. 이 부모님들이 변호사랑 컨택할 때 부모님 살아온 감이 있잖아요. 아, 이분은 실질적으로 트러스트를 셋업하고 관계가 끝나겠다. 또 전화 한번 했다가 그 시간까지 차지하겠다고 막 이게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팔로우 하려고 그러고 이 여러 가지 무료 리뷰도 얘기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요. 석세션 자기가 이 변호사 일을 그만둘 때라도 장애인이 계속 살아있을 텐데 이 석세션 로열을 두어서 어떻게든 그 후에도 팔로우업을 하려고 강조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감으로 느끼시면서 그런 변호사를 잘 선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뉴저지 뉴욕주 변호사지만 뉴저지 펜실베니아를 커버하고 있고요.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또 이메일 하셔도 됩니다.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요. 유튜브 코멘트란에 하셔도 되고요. 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힘쓰는 KCMB TV의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